우리는 9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홍은동 교통사고로 아버지와 딸이 함께 죽던 바로 그 전날, 진홍은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누나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검사가 된다고 하면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친구들과 축하주를 마시러 이제 나왔고요. 유흥가에 나왔고요. 잔뜩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취한 상태로 집에 가려다가 마침 저기 서 있는 트럭 한 대를 발견해요. 근데 그 트럭이 우리 엄마가 몰던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취한 상태로 그 트럭을 몰고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지난밤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엄마 명숙은 전날 밤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왔지 하고 보니까 집 앞에 웬 트럭 한 대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 뭐야? 그런데 차의 앞부분이 부서져 있습니다. 집에서 잠에 골아떨어진 아들을 두고 엄마는 차를 몰고 아들이 차를 몰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소녀가 차에 치여 쓰러져 있었고 엄마가 가서 확인해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소녀의 아빠가, 아이의 아빠가 소녀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현장에 도착을 해요. 당황했죠, 엄마는요. 그리고 엄마는 결국 소녀의 아빠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아들이 한 게 아니야. 엄마는 돈 뭉치를 챙겨요. 여태까지 힘들게 살아오면서 모았던 돈이죠. 그리고 그 돈 뭉치를 가지고 경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트럭을 도난당한 사건 자체를 무마시켜요. 돈을 받은 경찰, 박요한 그 순경도 차를 이제 도난당한 그 주인에게 돈을 나눠 가지면서 이 사건을 그냥 덮자고 하죠. 그러면 그날 있었던 그 부녀의 죽음은 그 이후로 의문사로 남게 됩니다. 이후에 엄마 명숙은 죄책감에 이제 그 아빠와 딸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생활비도 지불하고 또 자신의 죽음 이후에 보험금도 지급을 했지만 아이의 아빠는 2년 후에 RV가 되어서 돌아와서 그날, 비가 오는 날 명숙을 죽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RV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소녀예요. 소녀는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진홍은 빗속에서 차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그 차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9년 전 죽은 그 소녀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기억 안 나요? 왜 그때 나 모른 척 했어요? 소녀는 차에 불을 붙이려 하죠. 그런데 이때 국정원에서 탈출한 명숙이 등장합니다. 아니야, 다 내가 저지른 일이야. 살려줘. 내가 한 번 더 죽을게. 저 아인 몰랐다면서 자신이 죽겠다고 말하고 엄마는 땅에 머리를 박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진홍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죗값을 내가 치러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비가 오고 있는 그날 달려오고 있는 덤프트럭에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폭발하게 되면서 차가 살짝 비껴가게 되고 진홍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옆에 있던 소녀와 엄마 알부인은 불에 타 소멸합니다. 화면이 변하고 법정에 선 진홍은 자신의 어머니는 평생 자신이 잘 되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7년 전 그날 신호등 건너편에 어머니가 서 있었을 때 그는 사실 어머니를 보았지만 달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귀찮았다는 이유로요.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죗값을 받겠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끝이 났지만 지금부터 제 리뷰를 살짝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초반에 너무도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너무 참신한 소재였고요. 또 마치 이게 정말 실제에서도 있을 법한 일처럼 묘사가 잘 되었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한 맺힌 사람이 다시 삶으로 돌아온다면 이 사회는 어떤 혼란이 있을까? 그런데 스토리가 가면서 점점 좀 복잡하게 꼬여갔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전 사실 영화 속에서 이 복잡한 설명들이 너무도 빠르게 막 지나가서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결국은 이해는 하게 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저에게 드는 가장 큰 의문은 엄마는 누구한테 복수를 하러 온 거였을까? 보세요. 엄마를 죽인 사람은 알부이였어요. 그럼 알부이에게는 복수를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그 알부이를 죽이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다? 그래서 아들한테 복수를 하러 온 거일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을 공격했겠죠? 그런데 막판에는 결국 모성애가 나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건가요? 그런데 사실 아들을 죽이러 온 알부인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간 헷갈려졌어요. 엄마가 진짜 죽이러 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채팅창에서 아들을 지키려고 온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첫 장면에서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했었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또 실패했어요. 그게 조금 저한테는 앞뒤가 조금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두 번째, 그 여자아이 소녀 알부인은 마지막에 불에 의해 소멸돼요. 아니 왜? 자기가 죽이러 온 이 진홍이 안 죽었는데 왜 없어지죠? 왜 엄마가 죽이지 말라고 해서 안 죽이는 건가요? 알부이 애들이 그렇게 멘탈이 약한 건가요? 이게 원칙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저하고 이제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영화가 이 김혜숙 씨, 그러니까 엄마 역할의 김혜숙 씨와 김래원 씨의 그 연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성동일 씨가 제 생각에는 너무 책 읽듯이 연기를 하셨어요. 이게 국정원이라는 딱딱한 역할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런 톤이에요. 한강에서 1년에 발견된 시신이 500구가 넘어. 국가수가 우리 편이면 이게 깔끔하지. 이게 바로 자살률 1등 국가의 장점이야. 어서 시체를 버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성동일 씨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국어책 읽기의 말투가 나중에는 조금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분의 영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혜숙 씨, 이 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의 그 안타까운 마음의 눈빛의 연기, 막 분노와 복수의 눈빛, 게다가 귀신 들린 약간 그런 멍한 눈빛까지. 사실 대사가 영화 속에 많지는 않은데 거의 눈빛으로 모든 걸 제압하셨다고 보면 돼요.
이 영화 여러분 제가 오늘 귀로 듣는 영화 컨텐츠에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참신한 주제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중간에 실타래가 너무 얽혀버려서 제가 좀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영화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다음번 귀로 듣는 영화에서 만나뵐게요.